세아가, 이리 와봐. 아버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 부름에 내 온몸이 떨렸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현수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다음 달이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요. 정적, 그리고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럼. 아무도 모르겠네. 뜨거운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버님, 제발. 하지만 내 목소리는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초대였다. 비 오는 여름밤, 남편이 떠난 빈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위험한 동거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은밀하고 뜨거웠던 석 달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세아가,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 수 없는 밤. 이 끝없는 어둠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버님이 가까이 계시면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세아가,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던 적이 있었니?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단 한 번만 안아주실 수 없나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아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기와집 처마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마당의 장독대 위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내려앉았다. 텅 빈 집은 마치 버려진 소라껍데기처럼 수없이 많은 말하지 못한 비밀들을 품고 서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꾹 쥐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남편 현수는 갑작스런 출장을 떠나며 차가운 말만 남겼지.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 좀 도와드려. 돈 좀 벌어서 금방 돌아올게. 휴대폰 메시지처럼 가벼운 약속은 읽을수록 흐릿해져만 갔고 내 마음에 남은 건 공허함과 시아버님의 길고 긴 그림자뿐이었다. 시아버님은 과묵하고 엄격하면서도 묘하게 거리감이 있는 분이셨다. 매일 나는 의미 없는 집안일로 시간을 때웠다. 집을 치우고 반찬을 만들고 부엌에서 조용히 밥상을 차리면서 시아버님의 침묵은 넓은 집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곳이 모든 삶의 소리를 깊숙이 묻어버린 것처럼. 가끔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작은 기침 소리, 담배와 묽은 소주 냄새가 섞인 공기는 외로움과 엉돌린 감정으로 가득한 이 공간을 그려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노란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나는 오래된 나무 침대에 누워 끝없이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신혼 초 현수와 함께 누웠던 이불은 이제 메마른 사막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뒤 처음엔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냈지. 여보, 잘 지내? 밥은 제때 먹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장은 단조로운 몇 글자로 줄어들었다. 응, 괜찮아. 바빠. 그 짧고 건조한 메시지들은 연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잡을 새도 없이 사라졌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기가 나를 갉아먹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의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골목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끝없는 밤의 바다를 떠돌았다. 어느 날 밤, 숨막히는 갈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 낡은 나무 문을 살짝 닫았다. 따뜻한 물이 내 어깨와 가슴, 가느다란 허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다 멈춘 듯한. 나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햇살에 비친 얼굴과 주름진 눈가에 미세한 파문이 일렁였다. 세아가, 어젯밤에 잘 잤니? 그 물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 때 얇은 블라우스가 햇빛에 비쳐 절름의 곡선을 드러냈다. 창문 뒤에서 시아버님이 서서 조용히 내 움직임을 바라보고 계셨다. 세아가, 힘들면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푸른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 바람이 불고 누군가의 손이 내 등에 뜨거운 자국을 남겼다. 시아버님의 숨결, 나무 문 소리, 복도의 희미한 시선이 뒤섞여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율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욕실 문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빛이 스며들 정도의 틈새였다. 고요 속에서 문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밖에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숨결과 빠른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욕실에서 나온 나는 수건을 느슨하게 둘렀다. 젖은 어깨와 가슴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시아버님은 복도 끝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척했지만 얼굴은 붉게 물들고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세아가, 목욕물 온도는 괜찮았니? 네, 아버님. 딱 좋았어요. 나는 천천히 걸으며 수건을 살짝 내렸다. 그의 시선이 내 쇄골 아래 부드러운 피부에 머물렀다. 밤이 되면 집은 다시 익숙한 정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오후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좁은 문틈, 나무 문 뒤에서 타오르는 남자의 시선. 그날 이후 목욕은 비밀의식이 되었다. 나는 동작 하나하나, 수건을 두르는 방식, 살짝 열린 문틈으로 던져지는 시선에 신경을 썼다. 세아가 늦은 시간에 목욕하면 감기 걸려. 시아버님의 걱정 어린 말씀 뒤에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시선이 담겨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 아침 식사는 무언의 연극이었다. 나는 얇은 잠옷을 입었다. 한쪽 끈이 떨어지고 단추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세아가, 더우면 에어컨 틀어라. 괜찮아요, 아버님. 이 정도는. 북을 뜨기 위해 몸을 숙일 때마다 옷깃이 더 내려가. 하얀 가슴에 가장자리가 드러났다. 시아버님은 밥을 뜨며 손이 떨렸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가 그의 뒤를 스쳐 지날 때 손이 어깨를 가볍게 스쳤다. 뜨거운 피부와 담배, 땀, 희미한 새벽의 냄새가 섞인 독특한 남자의 향기. 세아가, 요즘 너무 말라 보인다. 잘 먹어야지. 그 말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위험한 유혹. 어느 날 밤, 시아버님은 아직도 거실에 계셨다.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며 손에는 마시지 않은 술잔이.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나는 다가가 따스한 숨결이 그에게 닿게 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이 가까웠다. 붉은 입술,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 얇은 잠옷은 마지막 얇은 실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세아가, 늦었다. 들어가서 자거라. 아버님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는 게.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까이 앉아. 내 피부 냄새와 오래된 술 냄새가 뒤섞였다. 세아가, 이러면 안 돼. 우린,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내 손이 그의 가슴을 쓰다듬고 허리로, 더 아래로 미끄러졌다. 시아버님은 헐떡이며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세아가, 제발. 나는 그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가끔 꿈에서 메마른 초원에 비가 내리는 걸 봐요. 아버님, 작은 바람 하나로 풀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규칙이 무너졌다. 시아버님은 나를 끌어안았다. 세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얼굴을 내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묻었다. 우리는 가까워졌고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숙련된 손이 금지된 지도를 그리는 것을 허락했다. 세아가, 넌 정말 예쁘구나. 현수가 복도 모르는 녀석이야. 감각의 파도가 밀려와 모든 틈새를 메웠다. 각각의 접촉은 꽃이 피듯 경험 많은 남자의 손 아래에서 피어났다. 그날 밤, 작은 부엌은 남자와 여자의 거친 숨소리, 긴 한숨, 부드러운 충돌의 소리로 가득했다. 세아가, 이게 마지막이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원하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시아버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세아가, 현수가 돌아오면 어떡하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버님. 우리에겐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로 넘어갔음을 알았다. 세아가, 차 좀 따라줄래? 네, 아버님.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전날 밤이 비밀이 숨어 있었다. 시아버님은 밥을 천천히 드시며 가끔 나를 훔쳐보셨다. 세아가, 어제 일은 아버님 후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밤에는 세아가, 오늘 밤에도 올 거니?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그 관계는 점점 얽혔다. 가까워질수록 위험하고 비밀스럽게 매력적이었다. 세아가, 난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버님, 저도요. 이제 우린 죄를 지을수록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금지된 감정은 욕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좁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현수의 짧은 메시지였다. 내일 돌아간다. 차가운 한 줄. 시아버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아가, 이제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현수가 돌아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집은 화약꽃처럼 팽팽해졌다. 마지막 밤, 우리는 남은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서로에게 몸을 던졌다. 세아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아버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급하고 거칠게 폭풍을 견뎌낸 생존자처럼 더 이상 조심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다. 세아가,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아버님도 제게는. 나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모든 게 들키면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세아가, 단지 내가 없으면 난 이 집에서 죽은 그림자를 끌고 다닐 뿐이야. 현수는 무더운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바람은 뒷마당의 나무를 흔들었다. 침실에서 현수는 이불에 누워 있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했다. 밖에서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어두운 복도 끝, 안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시아버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 세아가, 오늘은 오지 말았어야.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폭풍 속에서 우리는 급하게 서로에게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복도 끝에 얽힌 우리를 비추었다. 현수가 그곳에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림자처럼 눈을 크게 뜨고 복도 끝을 보고 있었다. 미영아. 아버지. 번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깊고 검은 눈에 분노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고통만이. 현수야, 이건. 시아버님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현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말도 소리도 없었다. 압도적인 침묵이 모든 것을 삼켰다. 현수는 말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무거운 발소리가 차가운 집을 울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는 텅 빈 집만 남았다. 어둠과 죄의 축축한 냄새, 폭풍이 잔혹한 빛 아래 드러난 비밀로 가득한 집 안에서 시아버님은 완전히 무너지셨다. 세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축축한 벽에 기댔다. 아버님, 우린 사랑했잖아요. 세아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린 서로를 파멸시킨 거야. 무거운 침묵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 현수는 사라졌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세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님은 한순간에 급격히 늙으셨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은 흐려졌다. 세아가, 넌 떠나야 해. 새 삶을 살아.
아버님은요? 난 여기서 벌을 받으며 살겠다. 비 오는 밤, 나는 낡은 담요를 두르고 복도에 앉았다. 어두운 마을 길끝을 보며 누군가 나타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길은 어둠뿐이었다. 모든 희망과 사랑이 심연에 삼켜졌다. 밤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그 비 오는 밤의 여우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고독과 억눌린 욕망이 너무 깊어질 때 인간이 본능의 어두운 가장자리로 떨어져 도덕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가는 끝없는 죄책감, 상실, 그리고 마음에 치유되지 않을 상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